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기의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의 주된 내용은 전략 방향 도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수업 시간에 있어서 사업 환경서부터 쭉 전략 방향 도출하기까지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전략 방향 도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NCS 학습 모듈에 보면은 마치 전략 방향이라는 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 전 단계로 인식되게끔 교재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 도출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 중간 단계다 하는 것을 얘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본 수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략 방향 수립, 그 중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또 한 가지는 경영 목표 수립하는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사업 환경 분석의 범위와 목적을 이해한다.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영 목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목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의 제1훈과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지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계획 수립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아주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제가 거의 수업 시간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황 분석과 그 다음에 태스크, 문제점 및 과제 도출 부분을 지나서 전략 과제 도출이 액션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편의상 전략 방향 옆에 경영 목표 수립을 되어 있는데,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전략 방향 도출이라는 것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닌 포피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 방향 도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피 전략, STP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 방향 도출하기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냐면은 NCS 학습 모듈의 구성에 보면은 전략 방향 도출 자체가 중장기 발전 계획과 경영 목표 수립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전략 방향은 다채롭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수업을 보면은 전략 방향 수립,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다시 구성한 이유는, 도식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지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이 경영 목표 수립, 사업 계획 수립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반대로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목표 수립, 사업 계획 수립을 포함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을 하는데 신규 사업 투자, 사업 계획 수립 이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신규 아이템 기획과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략방향 수립, 중장기 전략방향 설정,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경영목표 사업계획,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신규 아이템 계획과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학습 모듈의 구성상 전략 방향 수립이 마치 중장기 전략 수립, 전략 계획 수립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좀 해보세요. 그럼 어디 분야까지 해야 됩니까? 경영 계획 수립입니까? 아니면 비전 설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자주 하거든요. 컨설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을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죠? 포피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자주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오류, 여러분들이 축약해서 생각할까봐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경영 계획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요약을 했고, 이 요약의 근거를 보면 경영 계획의 체계는 경영 이념 및 경영 비전 목표의 설정, 경영 계획, 가로치고 중장기 경영 계획 및 연간 경영 계획의 수립, 경영 계획의 실행 계획 실행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개념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직무 표준은 사실은 실무 중심으로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교재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제가 했던 실무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경영 이념과 경영 비전 및 목표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됐고, 경영 비전 및 목표, 중장기 경영 계획 역시도 서로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화살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호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 부분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장기 경영 계획과 연간 경영 계획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꼭 먼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서로 감안해서 고려해서 수립이 된다 하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설명에서 한 것처럼 경영 계획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해설한 내용을 화살표를 벗어 전략 체계도 비전 체계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계획 체계도 이 부분과 전략 체계도 비전 체계도를 같이 한 방향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무관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연간 경영 계획 수립 전략 체계도를 한번 보면은 경영 이념은 경영 철학을 담고 있고, 경영 비전 및 목표는 도달 가능한 최근 목표를 기술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경영 계획은 경영 비전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라. 그리고 연간 경영 계획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라. 이렇게 수립 단계를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은 10년 이상, 경영 비전 및 목표는 5년에서 10년, 중장기 경영 기획은 3년에서 5년, 연간 경영 기획은 1년 단위로 구성을 하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간적인 측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간 경영 계획 수립이라는 단어,
요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략 체계도와 비전 체계도, 요 방향도 같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학은 때로는 넓게, 때로는 축약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실무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전주에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규범 경영, 그리고 전략 경영, 그리고 업무 경영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제가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로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계획 체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계획 체계도에서는 경영 이념, 비전, 목표와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하단에 경영계획의 수립, 그 또 하단에 경영계획의 실행, 그 하단에 계획 실행의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 경영계획의 수립을 살펴보면은 중장기 경영계획,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경영 방침, 경영 목표, 분별 사업계획을 하나로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계획의 실행을 보면은 전략의 적용과 집행 이 부분 그리고 조직, 구조, 인사, 제도 등의 설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계획 실행의 평가 이 부분을 보면 경영 계획의 실행 과정과 그 성과의 평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 규명 및 조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경영 계획 체계도의 개념 그리고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잘라서 경영계획 체계도,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비전, 미션, 뭐 핵심 가치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괄적인 이해와 적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를 하면서 비전 체계도가 뭐야? 이게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어느 순간에 비전 체계도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미션이 생기고, 뭐 핵심 전략, 전략 과제, 뭐 추진 전략, 이렇게 막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이런 개념이 도식화됐던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그냥 설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 이념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맨 마지막에 나름 해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영계획 체계도와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상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G전자죠. 비전, LG의 비전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시장을 리드해가는 선도기업이 되는 것. 1등 LG라고 해놓고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도 경영의 행동 방식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력을 향상해 배양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LG만의 행동 방식. 정도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아래 경영 이념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은 기업 활동의 목적과 회사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다음 코레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레일은 또 이 비전 체계도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기선 경영 가치 체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경영 방침을 설명을 했고, 그 밑에 5대 전략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부분이 있죠?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죠. 제가 화면 구성상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잘라냈어요. 이 전략까지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잘라냈습니다.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비전 체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이념 체계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 체계, 여기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체계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아래 부분에 미션, 그 아래 부분에 비전, 그리고 사회적 가치 비전을 별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밑에 전략 방향, 그 다음에 추진 과제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임의로 화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라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국산업기술원의 전략 목표는 4가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혁신성장 견인. 정부의 산하기관이거든요. 일종의 공공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표대로 혁신성장 견인을 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을 하고, 세 번째, 산업기술 정책 개발 및 확산을 하고 혁신 경영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4가지의 전략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KCC입니다. 여러분 KCC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KCC 경영 이념을 먼저 제시를 했죠.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 KCC의 비전은 글로벌 탑 수준의 환경 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인류 기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목표를 안정 성장, 선진 경영, 글로벌 인재 육성, 최첨단 기술, 리더십 4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밑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미션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 체계도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것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환경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죠. LG U+. 여기는 경영 철학과 경영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LG의 경영 이념은 기업 활동 목적으로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회사 운영 원칙으로서 인간 존중의 경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 밑에 인간 존중의 경영을 서로 연결을 시켰죠. 이렇게 좀 재밌게 도식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고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운영 방식과 경영 방식은 어떤지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장학재단의 비전과 전략 목표
전략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전략 과제의 빨간색 측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전략 목표를 네 가지로 구분했고, 전략 목표 첫 번째 학자금 지원으로 고른 교육기회 제공,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업 혁신으로 교육 복지를 확대하겠다, 네 번째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 경영,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전략 목표를 네 가지로 제시를 했고, 전략 목표 하나당 각각의 전략 과제를 세 가지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 구성상 중량을 해놨고 두 번째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전략까지 1-1 부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이게 전략까지로 도출이 됐고, 이 부분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전략까지의 세부 실행 과제와 그 다음에 핵심 성과지표, 산식, 주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해가 되나요? 비전 및 전략 목표, 전략 과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작성했지만 핵심 전략에 따른 전략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고, 세부 실행 과제로 소득분익 세분화, 이런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전략 과제가 뭐였죠? 국가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부 실행 과제는 소득분익을 세분화시켜서 국가 장학금을 차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략과제 도출,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 도식화된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실제 사례를 갖고, 전반적인 사례를 갖고 전략 방향 수립서부터 실행 계획 수립까지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